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오늘 서두에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홍제천 교각에 걸려있던 그림이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그 그림이 2010년도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걸려 있었으니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서대문구청 직원과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거기에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라고까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 홍제천 그림을, 교각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식물 그리고 자연에 관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 10월에 정규집으로 발매가 되었던 그 비발디 첼로 협주곡 중에 안단테 쪽으로 해서 장한나의 첼로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숲은 누가 만들었나입니다. 제목이 숲은 누가 만들었나. 굉장히 거창하게 들려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굉장히 이 책이 얇아요. 그런데 이 얇은 한 권에 어떻게 축약을 해서 설명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윌리엄 제스퍼슨이고요.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척 에거트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윤소영 님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잘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숲은 누가 만들었나. 생각해 보았나요? 숲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활렵 수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을 하나 딱 집었죠. 미국,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가 어떤 주에 있다고요? 매사추세츠. 그리고 한 활렵 수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서두에 딱 꺼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매사추세츠에 있는 숲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저 안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활렵수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세상 어디서나 숲은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숲 이야기를 위해 조금 먼 옛날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 숲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00년 전 이곳에서는 숲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어떤 농부 가족이 정착해서 황무지를 일궈 밭을 만들고 있었을 뿐이죠. 어느 날 농부 가족은 이 땅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되게 당황했어요. 정착해서 황무지를 일궈 밭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떠났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이 풀씨를 퍼뜨렸습니다. 나무 열매를 쪼던 새들도 씨앗을 떨어뜨렸습니다. 맑게 갠 날은 빛나는 햇살이 씨앗을 따사로이 비춰주고, 비 오는 날은 작은 빗방울들이 씨앗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씨앗들은 싹을 틔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농부가 그곳에 살다가 그냥 떠났는데 비어있는 그곳에 날아온 씨앗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온 땅이 껑충 자란 잡초들로 덮였습니다. 키 작은 민들레도 있었고 큼직한 노란 꽃을 피우는 미역쥐도, 작은 흰꽃을 피우는 별꽃도 있었습니다. 열매의 흰털이 보송보송한 왕고들빼기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왕고들빼기 가지고 사실 잘 몰라가지고 깨묵이라는 식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흥분을 했다가 결국 아니고 왕고들빼기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꽃도 너무 예쁘고 쭉 아주 그 군계 일학처럼 다른 잡초에 비해서 쭉쭉 뻗어서 위로 쏙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딱 바로 그 흰털이 보송보송한, 정말 이 책대로 보송보송한 그 열매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꽃에 이렇게 또
그 열매에 흰 털이 있는 그것까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도 보이고 키 큰 돼지풀도 보이고 노랑 데이지도 보였습니다. 새봄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식물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농부가 거기에 있다가 떠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작은 풀 사이에서 뭐가 자라나냐 하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우엉이라고 했어요. 우엉이 자라고 들장미 같은 가시나무들로 덤불이 우거져 대지는 더 많은 물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엉을 왜 이 작가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엉이 거기에 왜 왔을까요? 우엉은 이제 국화과죠. 그래서 열매는 밤송이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가시가 안으로 이렇게 휘어진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동물의 털에 이렇게 잘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엉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벨크로라고 찍찍이 있잖아요. 우리 그 가방에도 붙어 있고 신발에도 붙어 있고 할 수 있는 그 찍찍이를 이 우엉의 이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엉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또 들장미 이 가시덤불이 정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검은 딸기나무도 자랐습니다. 작은 새들이 날아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고운 소리로 울음은 맷새, 쌀먹이새, 고양이 흉내새들이었습니다. 들쥐와 토끼들은 키가 큰 풀숲 속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자라니까 이제 들쥐와 토끼들이 오는 거겠죠. 마못, 두더지, 뒤쥐들도 찾아와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뱀도 찾아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매와 올빼미 등이 빙빙 돌며 먹이를 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까지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아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노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 들어보셨습니다. 숲은 3단계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개척자, 식물이 뿌리 내리는 시기,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극상. 그런데 오늘은 개척자, 식물이 뿌리 내리는 시기에 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미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백사실 계곡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우리가 이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딱 2달 됐네요. 오늘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2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숲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네. 그때는 이제 여름 식물들이 보였고 지금은 가을을 준비하는 식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요. 벌개미치라던가 쑥부쟁이가 보이고 특히 그 비가 온 후라서 물가에 사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네. 요즘 한참 피는 고마리하고 엽귀가 군락을 이뤘고요. 그 동네 숲의 계곡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물봉선이 되게 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사실을 자주 가는데 9월에는 한 번도 안 갔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 상류 쪽에 핑크색 물봉선이 많이 피어 있어서 아주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다리가 완벽하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 등산을 하는 게 조금 용이치가 않아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밑에서만 그냥 하고 저는 내려왔는데 물봉선을 못 본 게 조금 아쉽네요. 저로서는. 그때 7월 달에 갔을 때는 그 고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이 피어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 쫙 이렇게 그 습지에 연못. 네. 네, 거기에 주변에 쭉 있어서 그것도 신기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가을을 준비하듯이 이제 그 2달 동안의 변화가 아주 많이 있었군요.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또 뭐가 알밤. 있어요? 알밤. 네. 알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또 우리는 또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또 그래서 양보해야 돼서 네, 주워오지 못하고 네,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희가 안 줍더라도 누군가는 주워가겠지만 네. 그래도 안 주었습니다. 네. 참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초보는 여기 그 쓰신 거 보면 고마리, 개역귀, 뭐 쑥부쟁이, 돼지풀, 단풍이 돼지풀, 환삼동굴, 산국, 들깨도 보였나요? 들깨가 네. 그러니까 위에 농사 짓잖아요. 아, 능금 마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가 날라왔군요. 네, 그래서 들깨가 막 조금 야생으로 자라는 들깨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여름에 너무 예뻤던 왕고들빼기, 네. 네, 개망초, 음. 질경이, 주름조개풀도 네, 보였네요. 네, 주름조개뿔 요새 한참 네, 열매를 맺어가서 네. 뻐꾸러기, 보리 까끄레기 같은 그런 까끄레기가 있어서 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맨살로 갔을 때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돌소리쟁이, 미국 개기장, 산괴불주머니, 아 예쁜데. 네, 예쁘죠. 지금도 네.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모시물통이, 꼭두선이, 애기똥풀. 애기똥풀은 정말 어디나 빠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새팥. 네. 그 넝쿨식물인데 네, 네. 콩가여서 네. 그 작게 열리는 팥처럼 열리는 그 꽃이 식물이 보라색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노랗게 핍니다. 노란색. 예. 어. 돌콩이 아마 보라색일 아, 돌콩. 거예요. 예. 아, 새팥에서 노란색. 그다음에 미국 나팔꽃, 둥근잎 나팔꽃, 둥근잎 유홍초, 물봉선 아 보고 싶네요. 그다음에 쇠뜨기, 개강냉이, 털별꽃 아제비, 마디풀, 돌나물, 양치식물 등등 이렇게 다양한 개체를 발견할 수 있었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본 말고 목보는 이제 어떤 게 뭐 목보는 뭐 변하지 않죠, 목보는.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이제 않는데 예, 계절에 그렇죠. 따라서 변하는 거. 산사나무는 네, 이제 봄에 꽃이 좀 사과꽃처럼 예쁘게 피었다가 요즘 산사나무 열매가 네.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홍제천에서도 저 봤어요. 산사나무. 산사나무는 꽃도 예쁘고 열매도 열매가 너무 예쁘죠. 예쁘죠. 예, 그래서 네. 열매는 또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그 유명한 술 산사춘 있잖아요. 네네. 그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백당나무, 뭐 밤나무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예, 그래서 밤을 어느 분이 주우려는 순간 네. 나무 그 위에 있던 나무에서 청설모 한 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때마침 내 먹인데 왜? 예, 그래가지고 양보합시다 했죠. 네. 청솔모에게 네. 양보한 우리 김미경 선생님과 같이 그 김미경 선생님이 이끌고 간 학생들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낙상홍 네, 익었어요. 네, 낙상홍 그랬군요. 종류 중에 미국 낙상홍이 있고 낙상홍이 있는데 주로 네. 공원에 미국 낙상홍을 많이 심어요. 네. 되게 빨갛게 열매가 그렇죠. 예쁘게 익는데 네. 그 백사실 계곡 올라가는 현통사 조금만 지나면 거기 몇 개체 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빨갛게 잘 익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살나무가 요즘 지금 홍제천에 있는 화살나무는 아주 젊고 싱싱한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막 네.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어땠나요? 거기도 식재해 놓은 거라서 네. 뭐 이렇게 잘 단장이 돼 있죠. 네, 이렇게 네. 잘 이렇게 위를 싹둑 잘라놓은 네. 그렇게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단풍 들면 예쁠 것 같아요. 네. 뭐 국수나무, 찔레, 등나무, 가죽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등등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조금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곤충은 특별히 조금 이 계절에 볼 수 있는 곤충이 있었나요? 간혹 그 물가라서 네. 뭐 개간냉이라던가 이런 십자가 식물이 있다 보니까 네. 배추 흰나비가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에 가끔 이제 각다기 같은 그런 네. 하루살이 종류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각다기가 보였고, 그다음에 누리장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 제비나비가 또 네. 한두 마리 네. 정도 보였어요. 예,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요즘 사마귀의 계절이잖아요. 네. 사마귀가 또 알 낳고 월동을 하려면 음.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엄청난 그 포식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왕사마귀가 보였고
능금마을에서 내려오는데 가죽나무 이파리에 아주 커다란 넓적 사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기 사마귀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서 넓적 사마귀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꽃이 피어 있는 개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꽃등에가 또 보여요. 네. 그리고 말벌이 가끔 말벌이요? 말벌이 가끔 보여가지고 다들 기겁하고 이래서 조용히 있으면 말벌 쏘지 않으니까 네. 움직이지 말라고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꿀벌이 보이고 네. 가끔 이파리 뭐 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파리 속 위에 청남색 잎벌레 약간 네네. 청색 나는 그 네네. 잎벌레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로 들었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네. 귀뚤귀뚤. 네. 그리고 이제 조류는 뭐 그렇게 조류가 그 네. 시간에는 새들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맷비둘기, 뭐 직박구리, 까치, 참새 정도 네. 그 흔한 박새도 안 이 보이더군요. 새들을 보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되죠. 일찍 가거나 오후에 네. 가야죠. 먹이 네. 활동하는 시간에. 네.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물속에 이제 물고기 피라미들이 좀 많이 보였고, 네. 그리고 다슬기가 또 많죠. 네네. 백사슬 계곡 상류에 가면 육안으로 다슬기들이 많이 바위 그 밑에 안반 물바닥이 거의 이렇게 돌로 그러니까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위에 붙어 있는 다슬기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좀 개체 수가 많았나요? 네, 좀 뭐 평균적이었어요. 네. 늘어난 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민달팽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비가 온 후여서 그런지 네. 민달팽이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개체도 보였고, 네. 그다음에 혼자 있는 애들도 보였고, 지렁이가 또 나와서 네. 보여서 그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서 또 제가 막가지로 막대기 작은 걸로 네. 그 흙 있는 쪽으로 옮겨줬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사진 한 장 보내드렸죠. 네. 땅바닥에 그 길가에 네, 네. 나와 있는 네. 뱀처럼 생긴 네, 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이제 그 박각시 주홍 박각시 나방 애벌레 정령이에요. 그래서 그 박각시 나방 애벌레들을 보면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네. 색깔이 이제 약간 그 어릴 때 애벌레하고 정령 이제 번데기 직전에 있는 그 애벌레를 보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색깔이 네. 근데 얘는 이제 정령이에요. 곧 네. 번데기화가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길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이거 밟히면 어떡하려고. 근데 걔가 저는 그 정령이 번데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네. 얼른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나뭇잎 위에 올려줬어요. 네. 이거 와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얘는 번데기가 되어야 해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흙 같은 데다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내려갔겠구나.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눈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약간 그 파인 듯이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뭐예요? 그게 이제 이게 눈은 아닌데요. 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곤충이 눈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네.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뱀 눈을 뱀눈을. 뱀처럼 보이게 네, 네. 정말 그 박각시 나방 중에서는 머리를 치켜들면 뱀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애벌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 자세히 귀엽지 보니까 않나요? 두 개가 아니라 저 네. 뒤쪽에도 네, 머리 약간 뒷부분에도 네. 그런 걸 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뱀처럼 보이려고 네. 이렇게 문양을 띄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주홍박각시예요. 성충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눈에 확 띄어요. 잡을 수 없는 푸르른 날 모두 사라지네. 그날은 가고 화려한 날은 가고 아름다웠던
종 박학시 나방아 뭐 화려한 날은 간대 6월에 화려한 날은 가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이번 순서는 홍제천 식물 이야기를 가지고 매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김미경 선생님, 오늘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그 백사실 계곡에서도 아주 많이 피어 있었던 물가 식물이죠. 네. 수질 정화를 잘 시켜줘서 네. 아주 고마운 대표적인 그런 꽃인 고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마운 꽃 고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까요? 고마리는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고씨의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설이 되게 많아요. 이 고마리에 대해서. 아, 워낙 이름이. 네, 워낙 또 주변에 그 흔하게 있는 풀이면서 또 꽃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도 예쁘잖아요. 네. 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왜 고마리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설이 한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조선식물혁명집에는 거기에서 지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현존하는 이름인데요. 네. 정확한 어원은 알려져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추정하는 이름들이에요. 그게 네, 유래된 네. 설이. 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네. 하나는 너무 얘가 그 집 근처, 논 근처, 물가 근처에 너무 많이 번식을 하니까 얘 이제 고만 좀 번져라 해서 예, 고만 번져 해서 고만이 하다가 그게 고마리가 됐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모서리를 나타내는 거를 고삿이라 그랬대요. 고삿. 네. 고에다가 많이, 똘마니, 신마니 붙어 있는 흔한 그 마니를 붙여가지고 합성어가 되어서 고마니가 되었다고는 설. 네. 그러니까 너무 물가에,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생물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수질을 깨끗하게 해줘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고마위, 고맙다 뭐 해서 고마리가 되었대요. 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항상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이런 생물이라던가 이런 거에 접근을 할 때는 과학적인 그걸로 한 번 정도는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식물을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죠. 네, 그 선생님은 이제 수질 정화에 맞을 거다 했는데 수질 정화는 우리 이 고마리가 우리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되었던 식물이에요. 네. 그러면 수질 오염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현대에 와서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때는 모든 물들이 깨끗했는데 네. 과연 네. 그 수질 정화를 위해서 단순히 고마리라고 지었을까?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엠문헌을 찾아보면 네. 수질을 정화시켜서 고맙다고 해서 고마리라고 지어진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네, 네. 이 폐수가 있고 이럴 때 네. 그 오염된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고마리가 거기에 계속 피어 있으니까 네. 이랬을 것이다라는 현대인들이 그런 설로 받아들이는 거고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까 조선식물 혁명집이 네.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그만 피어라. 그만 피어라. 번져라. 너무 그만 많다. 번져라. 그런 뜻으로 유래가 추정이 됐고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조선 사냐 생식용 식물이라고 그 식물 책이라는 곳에 소개된 말에는 경상남도 방언에 네. 고만이떼라는 게 있대요. 고만이떼. 그래서 고만이하고 플러스 대가 합성된 건데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속담이 하나 있대요. 그쪽 지방에서 쓰는. 네. 그래서 고만이 밭에 빠졌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예, 그 같은 의미인데 잘 되려고 하다가 무슨 애군에 걸려서 그만한 정도에서 더 불어나지 않고 애군이 끼어서 멈췄다. 그래서 너는 그 고마리가 엄청 많은 군락을 이루잖아요. 네. 거기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해요. 이번만은 내게 다짐했어요. 변한 그댈 보면 더 힘들 테니까 날 위해 이제 더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네요. 아직 남아있는 잔 추억들은 누굴 만나면 그만이겠죠. 길었던 슬픈 날이 지나고 요즘은 그대도 날 잊고 사나요. 이럴 거라면 이렇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고 그랬네요. 이제 그만 그대 없는 게 편해요. 마음 아파 울릴 별로 없어요. 좀 지루하지만 때론 외롭지만 날 위해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의심하는 일도 없네요. 혼자 뒤에 와 생각해보니 우리 서로 너무 못 참았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는 그대 내게 왜 그랬나요.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대와 만나게 된 걸 후회해요. 시간이 지나도 이러고 있는 나예요. 나 말고 그대를 탓하고 있죠. 미안해요. 사랑이란 게 다 이런가요. 잊었다 생각하면 더 생각나요. 좋아했다면 우리 사랑했다면 다시는 마주치지 말길 바래요. 이제 그만 이소라의 노래였습니다. 고만이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분분하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명사화돼서 고마리가 됐는데 저는 딱 하나 네. 이렇게 찾다 보니까 딱 이거 아닐까라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꼬마라고 하잖아요. 작은 걸. 네. 아이들을 작을 때 꼬마야 하잖아요.
그 고마에서 네. 꼬마가 유래되었대요. 아, 작다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게 고마였대 옛날에. 네네. 그리고 그 고마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첩, 애첩. 예, 네네. 애첩이라는 말이 또 거기에서 왔대요. 작고 귀엽다. 왜 약간 작고 이런 귀엽고 의미에서. 선생님 고마리 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네. 꽃송이 끝에 네. 하얀색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쁜 여자의 입술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첩을 뜻해서 고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고마했다가 네. 그게 명사화해서 고마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꽂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고마리 꽃을 우리가 보면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예, 예, 너무 작은 데다가 귀여운 데다가 색깔도 오묘한 데다가 또 무리에 또 어떻게 보면 피어 있기도 해요. 저는 이거 작은 수련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고마리 꽃을 보면 이게 덩굴성 한해살이 풀이에요. 네네. 이게 덩굴이 없어 보이는데 밑에 그 고마리 그 길이가 한 30cm 이상 되잖아요. 네. 키가. 그 밑에 그 바닥을 보면 고마리 그 줄기가 기어가는 게 보여요. 아, 저는 이렇게 거의 직립되어 예, 있어서. 직립됐는데 그 밑에는 번식이 뿌리 이렇게 마디로 네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는 덩굴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마리가 이제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그 줄기가 뻗어서 맨 끝부분에 네. 꽃이 달리잖아요. 네. 꽃이 달린 모습을 보면 한 송이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작은 꽃송이가 여러 개가 송이가 달리거든요. 달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러 송이를 세어보면 예,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은 세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서너 개도 달려있기도 하지만 보통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달려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다 피어있냐? 피어있지 않아요. 한 10개에서 20개 있는 것 중에 서너 개만 피어있어요. 그리고 네. 다 오므리고 있거나 아니면 시들어 있거나. 네. 그래서 그 속에 보면 그래도 얘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꽃송이를 크게 이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점이 또 빨간 점이 있거나 하잖아요. 네. 그거를 큰 꽃송이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꽃이 피면 그 빨간색이 봉우리로 있을 때보다 좀 더 약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서너 송이만 피어 있는 거예요. 큰 꽃덩어리로 보여주기 네. 위해서. 예, 고마리의 그래서, 전략이군요. 고마리 꽃이. 예, 그래서 네. 이 고마리 꽃을 보면은 엄청난 그 번식 전략이 들어있어요. 이 작은 꽃송이 안에 우리가 항상 눕배로 들여다보잖아요. 작은 네. 꽃송이 안에 보면은 수술이 8개나 있어요. 8개나 있어요. 예, 수술이 8개 네. 있고 그 작은 거에 8개의 수술이 들어있고 암술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 꽃잎은 5장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고마리가 그 위에서는 수분 매개자가 와서 이렇게 수분을 하는데 네. 얘가 또 비가 오면 쓸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식 번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수분, 폐쇄화를 피워요. 아. 네, 폐쇄화라는 건 즉 네. 자가수분이죠. 네, 네.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아까 네. 줄기가 뻗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땅 속의 줄기에서 이 폐쇄화가 피어요. 아, 줄기 속. 예, 줄기 쪽에서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홍수가 났을 때 네. 그 큰 비가 오면 얘가 쓸려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쓸려 내려갈 때 이 폐쇄화가 그때 피어서 빨리 아물어서 쓸려 가기 전에 씨를 뿌려요. 바닥에. 이게 그 홍수가 나면 흙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네, 네. 그 흙이 살짝 덮을 때 씨를 바로 뿌려요. 네. 폐쇄화에서. 네. 그러다 보면 쓸려 내려간 애들은 내려가서 사라지고 이 자식들을 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재밌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유전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대요. 네. 쓸려 내려 그러니까 간 거와 예, 그 바닥에 뿌려준 그래서 종자와 이제 수분 매개자가 열매를 열면 네. 이제 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새들이나 곤충들이 먹고서 네. 이제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가서 씨가 떨어져서 또 번식을 하는데 네. 그 폐쇄화로 땅 속에 묻어있던 어미 닮은 그 꽃은 네. 네. 씨하고 유전자가 다르대요. 아. 예, 같은 어미에서 태어났는데 네.
땅 속에 묻힌 폐쇄화의 씨하고 네. 종자하고 그러면 꽃도 좀 다른가요? 꽃은 같은데 아.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유전자 씨 다양성인 자체가.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진딧물 얘기했잖아요. 네, 무성생식, 유성생식 네. 하는 애들이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얘네도 음. 폐쇄화는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럼 강한 또 식물이 어미를 떠나서 간 애들은 또 거기서 자라고 내가 그대로 복제한 애는 여기 내 엄마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대로 그 엄마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유전자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다른 유전자를 형제인 가지고 듯 형제 아닌. 그러니까 얘가 네. 굉장히 강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꽃에서 이렇게 전략이 완전히 공격적이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의 무지개를 너의 마음 달려와서 그 빛에 입맞추렴 비가 온 날엔 달빛도 퇴색되어 마음도 울적한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에서 고마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청원의 꼬마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마리의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고마리에 숨어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그 백사실 계곡에 갔더니 고마리 군락지 앞에 팻말이 있어요. 네. 구황작물이었다. 네. 그거는 이제 메밀 그렇죠. 그 씨앗이 너무 닮았는데 네. 그 메밀 대신해서 그 구황작물로서도 이용을 했대요. 네. 씨앗이 생산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홍제천에서도 군락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요즘 보여요? 네, 많이 보여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포방터 그 포방교 우리 밑에 네. 그 저기 꽃창포 심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가서 보니까 고마리가 네. 거기 말고는 그 전에는 그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되게 많았는데 많았어요? 준설 네. 작업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도 이렇게 그 수질 오염을 많이 정화시켜 주는데 축사 옆에 많이 심고 그러고 농경지에도 많이 심는데 네. 요새 전부 세멘트 바르잖아요. 네, 네. 뭐 농로에도 그리고 네. 수로에도 다 세멘트로 발라서 그러다 보니까 고마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고마리에 대한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 미나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고마리의 꽃말이 꿀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붕붕붕 더 높이 날아라, 붕붕 꿀벌 꿀벌이 붕붕 춤을 춰요 라는 꿀벌의 비행을 아티스트 최리라입니다.